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도 우리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국민연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 열을 받았는데, 예. 두 번째 주제, 요것도 혹시 열받으면 안 되는데, 자, 어떤 주제입니까? 더 열받는 건가, 이것도? 제가 주말에는 가능한 좀 웃을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오고 싶은데 요즘에는 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 나쁜 사람들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야기해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조희연 교육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래요. 친일 독재 찬양 교과서와 조희연 교육감. 그러면서 10월 재보궐선거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조희연 교육감이 억울하게 교육감직을 상실을 했어요. 전 되게 좀 화가 났거든요. 전교조 선생님을 특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불법 채용이다. 그게 불법이다라고. 나 그 얘기 듣는데 진짜 화가 확 치밀어요. 윤석열이 검사만 쭉 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변호사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진짜요? 네, 태평양 변호사였어요. 1년 만에 다시 검사로 복귀해요. 어떻게 가능했게? 어떻게 했어요? 특별 채용. 예. 자, 그런 경우가 가능했어요. 그런 경우, 지들은 검사들이 특별 채용하는 건 괜찮고,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들 활동을 하시다가 복직을 한 건데, 해직되셨다가 복직을 하신 건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을 내쫓았다? 야, 저는 참 황당해요. 앞으로 이제 그 전교조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학교 민주화 활동을 많이 할 텐데, 그러다가 해직을 당하면은 다시 복직할 길이 없어진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되게 열받는데 이게 친일 독재 교과서 채택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친일 독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뭐 극우 교과서 뭐 이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연 교육감님이 마지막으로 쓴 글에 보면 네. 거리에 내몰린 교사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렇지. 이런 표현을 좀 쓰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공격은 학생권조례 폐지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맞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또 자기들이 이렇게 몰래 갖고 서울시의회를 점령해 갖고 학생권조례 폐지를 결국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 공격이 끊이질 않는가? 그렇죠. 학생인권 네. 조례까지 폐지가 됐는데, 그럼 여기서 그만둘 때도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조희연 교육감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뭔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아하.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조희연 교육감 선고가 난 직후입니다. 이제 원래는 아마 파기환송이 나올 거라고 다들 좀 기대를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조희연 교육감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누구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전교조 해직 교사를 복직시켜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야,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사실 이런 것까지 법원이 관여를 하게 되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행정을 왜 해? 그냥 판검사들이 다 그냥 차지하고 말아버리지. 근데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침 또 이 타임에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물꼬를 틀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제가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보수의 시각의 중점에서 네. 집필된 교과서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뭐 안 그래도 뭐 네. 배민 교수인가 하는 그 사람이 뭐 쓴 교과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한국 학력평가원. 제가 볼 땐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요.
학평이라고 제가 옛날에 들었던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게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를 잡아보자면 네. 일단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책을 쓸 때 누가 도움을 줬는가? 이제 여당 쪽 인물의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돼 있다라는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표현들이 전부 사라지고 끔찍한 삶을 살았다 정도로만 축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친일적인 교과서의 내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일본의 만행에 대한 만행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엄청나게 축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지를 두는 내용들이 대폭 증가를 했고, 반면에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사태라고 표기하는 교과서도 있고. 사태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권 조례 폐지를 넘어서 왜 이 단계를 왔는가 봤을 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교과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울시 교육감이 승인을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교과서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이 교과서를 가르칠 교사들도 선정을 하고 키워내고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제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들을 한국인 중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가르쳐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새로 양성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사실상 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서울시 교육감이.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 교육감이 이 친일 극우 수구 적폐 교과서를 채택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른바 선전 요원 같은 사람들을 뽑아 쓸 수가 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를 채택 안 하면 그만 아니냐가 아니라 심각해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가지고 누군가 어떤 A라는 교사한테 이 책 내용을 가르치십시오라고 했을 때 반발이 있거나 가르쳐도 이거는 좀 아니라고 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해서 가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인재 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극우 세력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선전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선전의 장을 위한 어떤 그런 교과서라고 해야 되나 자료를 국가가 지자체가 교육청이 이렇게 배포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서울시 교육감이 바뀜으로써 그 많은 일들이 가능해진다. 이게 한 부분이 있고요. 네. 다음으로 한 부분이 또 있는데 다음 장을 잠깐 봐주시면 어떠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냐면 제가 이분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역할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제14대 황보은 이사장이라는 분이 취임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호칭 별명이라고 하죠.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조희영 교육감과 항상 대립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이주호 장관. 교육부 장관이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책 보좌관으로 옆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른팔이라는 호칭이 별명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으로 갔다. 네. 그러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역할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교육감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만약 이런 책들이 대우 씨 이런 책들이 근데 채택될 수 있을까요?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발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역사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들은 반발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거를 수정 권고하는 역할을 대부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극우 성향의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은 안 됩니다. 라고 컨트롤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언론 같으면
방송통신위원회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네요. 그렇죠. 방송심의위원회 이런데. 네. 그 방송심의위원회에 이 친일 극우 교과서를 뒷받침해주는 2조를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앉게 됐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런 교과서는 아이들한테 나가기 힘들 그렇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막 반대로 이제 막 항의를 하겠죠. 왜 안 네, 되냐? 네.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를 짚고 교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같은 팀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잡아놓고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조희연 교육감을 내쫓은 것이었고, 이렇게 딱 저희가 보면은 법원도 친일 적폐네. 진짜. 이거 숨이 갑자기 턱 막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날짜까지 적어왔습니다. 자, 재보궐선거가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네. 10월 16일, 이번 10월 16일입니다. 이 재보궐선거에 이제 유권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10월 16일 이제 큰 일정에 뭔가 문제가 없는 한 이 일정을 확정될 텐데요. 네. 한 달 전인 9월 16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맞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서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후보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럼 9월 16일이면 앞으로 이제 보름 정도 남았네요. 오늘 네. 9월 1일이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후보까지 정리를 해올까 하다가 네. 왜냐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도 좀 같이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지금은 여보다는 야권에서 먼저 후보자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후보자를 줄여서 단일화를 해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아직은 후보자가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등록은 됐어도.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에 맞춰서 후보자 등록이 완전히 끝났을 때 정보를 한번 취합해서 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보궐 선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재보궐선거가 진짜 중요하게 됐네요. 네. 자칫 잘못했다가는 친일 극우 적폐 교과서가 단순 친일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가 이제 탄탄대로를 밟을 수도 있게 되는 거네요. 이 서울시 교육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지가 좌우될 수 있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친일파들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조희연 교육관을 내쫓은 거다라고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분석이 좀 가끔 보면 과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진짜 만약에 1%의 확률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죠. 좀 답답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 내가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히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나쁜 시그널이 된다 그랬고 결국에 엄청난 파장을 줄 거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 민주당의 그 법사위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너무 허술했어. 대표적인 사람이 소병철하고 주철현, 송기현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잖아. 이 사람들이 계속 극우 쪽 얘기에 자꾸 홀라당 넘어가고 대충 자꾸 넘어가 줘버린 거야. 이렇게 오죽했으면 특활비도 안 깎았잖아요. 거기 제일 역할을 많이 한 게 또 박용진이고. 그들이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 벌여놓은 지식이 얼마나 정말 또 화가 나는데 특히 뭐가 있냐면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의 담당 주심 판사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누굽니까? 오석준이에요. 오석준이 누구냐? 800원 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버스기사 800원. 예, 버스기사 네. 800원. 그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사람이 바로 오석준입니다. 그 사람이 조희연
교육감을 내쫓았어요. 왜 그러면 우린 다 화가 날 겁니다. 왜 저런 사람을 대법관에 앉혔냐? 윤석열이 앉힌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앉힐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사실은 국회 법사예요. 근데 오석준 대법관이 그 대법관으로 지명받을 수 있는 과정에서 되게 말이 많았어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랬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들어오면은 내가 임명 제청을 안 해버릴 거야 라고 땡깡을 부려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 실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석준을 지명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지명해, 요 말이거든. 그래서 오석준이 됐으면 이걸 누가 막아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국회가 넘겨줘 버렸어. 그 넘겨주는 주요 역할을 한 사람이 소병철, 송기현, 박범계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그 결과가 이런 사태가 된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사도광산 넘어갈 것 같다라고 미리 예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속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재보궐선거가 언제 치러지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반대로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날짜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와 제가 다음번에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후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9월 중에 가질 테니까요. 꼭 기억하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바꿔야겠다. 지금 친일 독재 찬양 교과서와 조희연 교육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제목을 그렇게 잡을 게 아니네. 제목을 그렇게 잡을 것이 아니라 10월 재보궐선거 더 중요해졌다라고 그렇게 잡아야겠네요. 아니 진짜 화가 확 치미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진짜 걱정이네요. 진짜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바꿀까? 아니 제목을 약간 처음에는 그냥 교과서 문제를 이제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10월 재보궐선거 더 중요해졌다. 조희연 교육감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네. 그런 주제로 바꿔야겠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얘기는 더 열받네. 네. 저도 좀 즐거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또 놓쳤던 부분이라 우리 김대호 PD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이구나. 네네. 목요일 날 오실 거죠? 화요일 날로 헷갈리네. 예, 화요일 날은 우리 이인혜 기자가 올 거고요. 자, 그럼 목요일 날 더 좋은 주제로 만나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